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물건, 이게 지금 제일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땡고님, 네. 요새 1주택자 영상들을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댓글들을 보면 이제 좋아요 수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네. 이미 하락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네. 가격을 회복을 못했는데 네. 이걸 팔아야 될지 고민한다 이 말이네요. 네,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댓글들을 좀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댓글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찾아봤거든요.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020년 초에 심리적으로 쫓기다가 일산의 학군지를 꼭지에 샀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이지만 기존 주택을 가격 하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힘듭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공감이 좀 돼요. 사람들은 지금 막 갈아타기 하고 있는데 내 집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얼마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또 가야 될까? 또 가려면 또 돈을 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보태야 되거든요. 고민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또 꺼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좀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괴로운 건 이제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나름 일기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나름 학군지예요. 맞아요. 연식은 좀 됐지만 주변에 인프라 잘 돼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다 좋은데 내가 선택한 건 이거 왜 지금 빨리 안 오르냐 이거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지금 정고점 돌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일산 학군지를 샀는데 하필이면 정고점에 산 게 조금 타이밍적으로 아쉽긴 하죠. 만약에 이분이 한 2020년도에만 샀어도 시세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딱 그 최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사는 시점이 고점인지 아닌지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알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죠.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조금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책에 썼던 내용이에요. 이게 완벽한 고점도 완벽한 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최근 내가 집을 사기 전에 2, 3년 동안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거예요. 1.5배가량 올랐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그걸 이제 50% 이상 올랐다면 이렇게 책에 써놨는데 그게 1.5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뭐 5억짜리가 7억 5천 됐다. 그러면 50% 오른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2, 3년 동안 50%면 연평균 상승률이 20%가 넘어요. 그럼 저는 오버슈팅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적게 오르면서 한동안 보합을 가는 기간도 있겠지만 아니면 조금 조정받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뭘까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이 하락한 금액으로 빨리 던져버릴까? 던져버리고 빨리 또 좋은 곳을 갈아탈까? 또는 이게 하락한 금액으로 파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내비두고 그냥 다른 거 하나 더 사버릴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물건, 이게 지금 제일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주택을 헐값에 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4년도에 수도권 아파트를 많이 샀거든요. 그때부터 상승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물건을 판 사람들은 언제 샀던 사람인지 알아요? 2009년 최고점에 샀다가 5년을 보유하고 최저점이 됐을 때 팔았어요. 최악이다. 그 선택이 최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똘똘한 다른 걸로 갈아타기로 했으면 다행인데 아마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당분간은 그냥 전세로 계속 거주하자 그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일산 거를 뭐 저렴하게 팔아버리고 그냥 뭐 무주택자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 저는 이게 최악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판다면 차라리 최소한 갈아타기라도 해야 된다. 만약에 부동산 자체가 너무 좀 걱정이 된다면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이라도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뭐 금이든 은이든 뭐 우량 주식이든 뭐라도 갈아타야 된다. 현금은 안 된다. 요거는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몇 가지 이제 해야죠. 첫 번째는 그 내 물건을 너무 아까워하면 안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물건을.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몇 가지 실수를 했을 거예요.
타이밍도 조금 뭐 실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타이밍에 어떤 아파트를 산 사람은 지금 가격 회복을 다 했잖아요. 오히려 더 오른 집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공부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수요가 적은 아파트를 사면 안 돼요. 근데 수요가 적다는 말을 좀 더 수치적으로 말을 하면 평당 가격이 너무 낮은 걸 사면 안 돼요. 일산의 학군지가 일산동, 주엽동, 마두동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부 연식이 93년, 94년 신도시니까 그때 쫙 공급 다 했거든요. 지금도 시세가 평당 2천 초반밖에 안 해요. 그리고 1,500대도 있어요. 1,500에서 2천 사이가 많아요.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은 누굴까요?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평당 1,000만 원 초반에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이걸 사줘야 돼요. 근데 고양시에 평당 1,000 이하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네. 그만큼 수요가 작다는 거예요. 그 수요를 찾으려고 하면 고양시에서 벗어나서 파주로 갔다가, 파주 운종은 신도시라서 그게 없거든요. 그럼 그 위에 금천동을 가야 돼요. 구도심. 그게 수요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집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쵸. 좋은 집을 사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타이밍적으로 놓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지역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세별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미 이 집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뭐 옛날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세는 어떻게 움직인다? 지역이 아니라 시세별로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강남에 오르면 서초구가 오르나요? 네. 그 서초가 오르면 바로 왼쪽에 있는 동작구가 오르나요? 네. 동작구가 오르면 바로 관악구가 오르고, 관악구가 오르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과천이 오르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네.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쓱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점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오르면 갑자기 마용성이 올라요. 그 다음에 갑자기 과천 판교가 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입지가 오르고, 그 다음 입지가 오르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평당 1억짜리 입지가 오르면 그 다음에 9천, 8천, 7천, 6천, 5천, 3천, 2천 이 입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는 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앞으로 좀 올라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내가 또 갈아타기 할지 말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평당 2천만 원 이하거든요. 이게 오르려면 요거보다 바로 위에 있는 시세가 올라야 되겠죠. 그게 평당 2,500만 원짜리거든요. 네. 그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니터링을 무조건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나는 팔고 네. 다른 곳을 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평당 2천만 원짜리를 팔고 1억짜리는 못 살 거 아니에요. 뭐 엄청 여유 자금이 많지 않으면. 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선택지는 평당 3천, 4천 이거를 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평당 3천, 4천 하는 입지가 만약에 좀 적게 오른 지역이 있다, 그러면 내 거를 조금 손해보고 팔아도 돼요. 왜? 그렇다고 나면 걔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3천, 4천짜리 봤는데 다 올랐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내 거는 너무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높이를 약간 낮추면 어때요? 평당 2,500으로. 네. 2,500은 적게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평당 2,500짜리가 시세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요? 지금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2,500대가 많이 안 올랐다고 하면 적당히 갈아타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선택지가 어디냐면, 2,500대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금 서쪽에 있으니까, 서북 쪽에 있으니까 고양시가 삼송, 신도시에 있는 조금 이제 연식이 좀 돼가는 아파트들, 준신축 단지들 평당 2,500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제 인천이긴 하지만 검단 신도시라는 표를 많이 쓰죠. 검단 신도시도 평당 2,5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좀 더 반등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로 갈 수도 있죠. 서울로 가면 은평구, 성북구, 뭐 관악구, 광서구 많죠. 거기에 구축 아파트 평당 2,500짜리가 시세를 아직까지 회복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번을 일단 기다려야 되거나, 기다리면 2,500이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오를 거예요. 당연히 순번대로. 그게 아니면 내가 그 다음 순번이 될 걸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겠죠. 좀 무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이제
좀 비싼 아파트를 못 사는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입지까지 사면 될까요? 뭐 일단 여유 자금이 많으면 사실 뭐 정말 좋은 아파트 갈아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만나는 분들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게 작거나 네.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이거를 팔고 넘어가더라도 가용 자금이 작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를 못 사는 경우 지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부동산 안에서 뭔가 좀 갈아타기를 그래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평당 2천짜리인데 마용성은 평당 7천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를 쭉 낮춰가지고 평당 2,500, 3,000 그 안에서 적당한 걸 찾으면 그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트렌드가 똘똘한 신축이 지금 트렌드잖아요. 네. 너무 구축이 되거나 입지가 너무 안 좋아지면 확실히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요. 야, 여기 입지는 내가 소유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차라리 나 전세 살고 말래. 차라리 그냥 다른 곳, 똘똘한 곳에 사둘래. 라는 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에 역행해가지고 지금 뭐 약간 경기도 외곽에 연식도 오래된 거를 사게 되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면 부동산 갈아타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그러면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기라도 해라. 저는 그런 조언도 해요. 저는 이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부동산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금도 심지어 제가 퀴즈 내볼까요?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한 15%? 6년 동안 6년 동안 네. 50%. 금은 일단 2.5배 올랐습니다. 250%. 150%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표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2.5배 올랐어요. 2배보다 더 올랐다. 은은 정확하게 2배 올랐어요. 그럼 잠실 S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배 올랐을까요? 2배는 아닌 것 같은데요? 2배까지 못 올랐어요. 한 1.5배 뭐 이 정도 올랐어요. 2배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잠실 S를 갭 투자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금을 이길 수 있어요. 1.5배 곱하기 하면 3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으로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뭐 금을 사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는 좋은 입지가 아니면 지금 수요가 달라붙질 않으니까. 그런데 금은 내가 100만 원치만 사도 되고 1000만 원치만 사도 되잖아요. 비싼 걸 사야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걸 못 사면 이런 다른 자산을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금만 아니면 된다. 네, 정확해요. 그럼 오늘 정리를 해보면 홧김에 팔지 말고 갈아타려면 아직 네. 가격 회복 못한 아파트를 찾아라. 네, 그것도 성에 안 차면 그냥 다른 뭐 금융 자산을 사라. 오늘 너무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